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성들을 매료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평범하고 뻔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걸 추구하죠. 그들은 모험, 호기심, 신비스러움, 그리고 뜻밖의 순간을 즐겨요. 만약 당신이 여성에게 단조로움을 느끼게 한다면 그건 연애 생활에서 가장 빠른 패배의 길이에요.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신비의 알약을 삼키는 거죠. 신비라는 단어는 제가 들은 가장 빈번한 표현 중 하나예요. 여러분도 자주 접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신비스러워지라고 조언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신비스러워지는지, 어떤 유형의 신비가 여성들을 사로잡아 하루 종일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오늘 제가 매력적인 방식으로 신비스러워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성들은 단조로움을 싫어해요. 착한 남자들은 너무 뻔하고 즉흥성이 부족해서 여성들에게 설레거나 즐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때문에 여성들은 착한 남자들을 친구 영역에 놓거나 흥미를 잃어버리죠. 대신 의외성은 호르몬과 뇌의 보상 시스템에 영향을 주며 여성들을 당신에게 끌리게 만들어요. 이게 여성들이 종종 나쁜 남자나 개구쟁이들에게 빠지는 이유예요. 그들은 자극, 즐거움, 심지어 위험을 제공하죠. 이제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실전 팁으로 넘어가죠. 대부분의 남자들의 문제는 여성들을 감동시키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시도로요. 이 행동은 여성들을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요. 당신의 직업, 수입, 생활 방식 등을 과시하며 여성들을 유혹하려 애쓰는 대신 흥미롭고 즐거우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제가 항상 이 시리즈에서 강조하듯이 그들을 감동시키려 애쓰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예요. 매력적이 되려면 관심을 가져라. 즉, 사람들이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물어보고 진심으로 알아가세요. 당신의 훌륭한 직업이나 차를 자랑하는 대신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들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건 여러 번 입증됐어요. 여성들과 관련된 이 개념을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되세요. 당신이 선호하는 여성들을 찾는 거지. 여성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당신과 어울리는지 확인하세요. 그들을 감동시키거나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이 사고방식을 가지면 여성들은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처럼 과시하거나 감동시키려 애쓰지 않아. 정말 인상적이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성들을 감동시키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훌륭해서 애쓸 필요조차 없어요. 대신 매력적인데 집중하세요. 매력적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 바로 그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가 당신의 삶에 적합한 유형인지 확인하세요. 이게 전체 대화를 그녀를 감동시키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취업 면접처럼 만들지 마세요. 결국 대화잖아요. 당신의 작은 에피소드들을 추가하고 의견과 관점을 공유하세요. 건강한 대화에는 둘 다 참여해야 해요. 균형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도 최근에 한강 산책하면서 새로운 카페를 발견했어. 그곳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 너는 최근에 가본 특별한 곳 있어. 처럼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보세요. 이게 대화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들고 그녀가 당신의 삶을 더 궁금해하게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여성과 첫 데이트에서 그녀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자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카페를 제안하지 않고 그녀의 취향을 물어보며 커피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 제일 좋아? 아메리카노처럼 강한 거? 아니면 라떼처럼 부드러운 거? 라고 물었어요. 이게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대화가 더 깊어졌죠. 이제 구체적인 예를 더 들어보죠. 그녀가 당신의 직업을 물어봤다고 가정해요. 이건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요. 착한 남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큰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해요. 급여도 꽤 되고 지난달에 새 차를 샀어요. 이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과시로 느껴지죠. 그녀는 이 사람 왜 이렇게 자랑하려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 가치 있는 남자로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저는 창의 산업에서 일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어서 재미있어요. 당신은요?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 방식은 감정을 중심으로 하고 그녀에게 관심을 돌려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이 진심으로 그녀를 궁금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실제로 제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 방법을 썼을 때 그녀는 자신의 직업 이야기를 열심히 하며 웃었고 그날 데이트가 훨씬 길어졌어요. 또 다른 상황으로 그녀가 주말 계획을 물어봤다고 해요. 이는 퇴근 후 메시지나 전화 통화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착한 남자라면 아무 계획 없어. 너랑 만나고 싶어처럼 즉시 그녀를 우선시할 수 있지만 이는 니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녀는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대신 이번 주말에는 친구랑 등산 갈 계획이야. 산 정상에서 보는 서울 야경이 최고지. 너는 주말에 뭐 해? 재미있는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해봐처럼 당신의 삶을 공유하면서 그녀의 의견을 묻는 게 좋아요. 이게 균형 잡힌 태도를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녀는 당신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며 더 끌릴 거예요. 제가 한번 시도했을 때 그녀가 등산 좋아해. 나도 가보고 싶어라고 답하며 다음 데이트가 자연스럽게 성사됐어요. 남성성과 여성성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사고 과정이에요.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직설적으로 소통해요.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여성들은 생각보다 느끼는 걸 더해요. 이게 여성들이 한 가지를 말하면서 완전히 다른 걸 의미하는 이유예요. 여성들이 말하는 건 종종 그들이 느끼는 반영이에요. 만약 당신이 즐겁고 자극적이라면 여성들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거예요. 즐겁고 자극적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의외적이 되는 거예요. 의외적이 되는 한 방법은 진심으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동의하고 과도하게 예의 바르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의견을 표현하고 솔직한 관찰을 하는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가혹하거나 상처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진정으로 하세요. 여성들이 더 좋아할 거라 희망하며 다른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당신이 가짜일 때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빠르게 흥미를 잃어요. 예를 들어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식사 중에 이런 대화가 나왔다고 치죠. 그 영화는 좀 과장된 면이 있지 않아. 나한테는 현실감이 부족했어. 너는 어떤 부분이 좋았어? 처럼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녀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대화를 만들어요. 실제로 제가 한 데이트에서 그녀가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한다고 하자 저는 그런 영화는 너무 달달해서 현실에서 멀지 않아. 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이유 들어보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자신의 감정을 공유했고 그날 분위기가 훨씬 가까워졌죠. 또 다른 일상 상황으로 그녀가 음식 취향을 말할 때 나는 매운 거 싫어해라고 하면 매운 거 안 좋아. 그럼 다음에 가벼운 한식으로 가자. 하지만 솔직히 나 매운 거 좋아하거든. 같이 도전해볼래? 처럼 당신의 의견을 더하며 장난스럽게 이어가세요. 이게 그녀를 웃게 하고 대화를 더 재미있게 해요. 여성들을 의외적이게 하고 자극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장난기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유로워지세요. 장난기 있으면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완전히 편안하고 차분하고 느긋한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여성들을 장난스럽게 놀리는 건 매우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많은 매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건 당신이 그녀를 받침대에 올려놓고 숭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줘요. 당신이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용기 없어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할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건 당신이 대담하지만 동시에 재미있고 사물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즐거운 방식으로 장난기 있게 함으로써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구별돼요. 그게 유머의 기반 중 하나예요. 여성들을 웃게 만들면 아마 당신이 방금 말하거나 한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요. 의외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만들어요. 그러나 자신을 광대로 만들지 마세요. 여성들은 항상 웃게 만드는 남자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지만 그들에게 끌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유머와 성적 긴장감을 결합해야 해요. 당신이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여성으로 그녀를 대할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비겁하게 의도를 숨기지 말고 자신을 통제하면서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매우 매력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보여줘요. 플러팅과 장난기 있음은 이 시리즈에서 이미 논의한 주제예요. 앞으로의 비디오에서 더 깊이 탐구할게요. 예를 들어 그녀가 K-POP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면 산책 중에 너 그 아이돌처럼 춤추면 나도 팬 될 텐데 다음 데이트에서 보여줄래? 처럼 가볍게 놀리며 분위기를 띄우세요. 실제로 제가 친구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이 방법을 썼을 때 그녀는 웃으며 그럼 너도 춤춰봐 라고 답하며 대화가 더 활기차졌어요. 이제 장난기 있는 예를 더 들어보죠. 그녀가 요리를 잘 못한다고 말했다고 가정해요. 이는 저녁 식사 준비 중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착한 남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내가 요리해줄게. 이건 과도한 동정으로 느껴지죠. 그녀는 당신을 엄마처럼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럼 네가 부엌에 들어가면 소방서 불러야 할까봐 저녁 초대하기 전에 응급번호 미리 저장해둬야겠네. 이건 유머와 의외성을 더해요. 그녀를 웃게 하면서도 당신의 자신감을 보여주죠.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녀는 야, 너무해 라고 웃으며 장난을 받아주었고 그날 요리를 같이 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또 다른 예로 그녀가 쇼핑을 좋아한다고 하면 쇼핑몰 데이트 중에 너 쇼핑 가면 지갑이 울겠네. 다음에 같이 가서 내가 지갑 지켜줄까? 처럼 재미있게 놀리며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이 방식은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면서도 당신의 위트를 보여줘요. 실제 상황에서 이걸 해보니 그녀가 좋아. 그럼 네가 사줘. 라고 장난스럽게 답하며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이런 작은 장난이 일상적인 데이트를 더 기억에 남게 해요. 지연시키기. 여성들은 종종 당신의 성격을 테스트해요. 당신이 자신감 있고 강하고 주도적인 남자인지 의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이 테스트들은 종종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요청과 요구 형태로 와요. 동시에 당신의 남성성을 잃고 싶지 않아요. 이 시리즈에서 설명했듯이 여성들은 주도하고 이끄는 지배적인 남자들을 원해요. 고도로 남성적인 남자들은 여성적인 여성들에게 극도로 매력적이에요. 여성들은 밀칠 수 있는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여성의 바람과 요구에 즉시 굴복하면 그녀는 당신에 대한 존경과 매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뻔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성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친절을 유지하고 개구쟁이가 되지 않는 답은 지연시키기예요. 단순히 지연하세요.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여성이 비빔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언급할 수 있어요. 이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나올 수 있어요. 즉시 반응하거나 바로 비빔밥을 사러 가지 마세요. 대신 몇 주 후에 비빔밥 데이트를 계획하세요. 지연함으로써 당신은 양쪽 세계의 최고를 달성해요. 당신이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걸 보여주지만 동시에 약하고 과도하게 열심인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당신은 의외적이 돼요. 여성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여성과 데이트에서 그녀가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좋아, 기억할게라고만 했고 2주 후에 오늘 비빔밥 먹으러 갈까?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골라쓰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와, 정말 기억하고 있었어 라고 하며 더 감동받았죠. 또 다른 예로 그녀가 한강 산책이나 다른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한다고 해요. 이는 주말 계획을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어요. 즉시 반응하거나 그녀의 욕망에 굴복하고 당신이 얼마나 절박하게 만족시키려는지 보여주지 말고 그녀가 가장 예상하지 않을 때 한강 산책으로 놀라게 하세요. 아마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요. 이건 그녀의 삶에 자극과 의외성을 더해요. 게다가 당신은 낭만적인 달빛 아래 산책을 즐길 거예요. 다른 걸 함으로써 삶을 재미있게 만들고 그녀의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더해요. 이 지연 기술의 핵심은 단순한 트릭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몇 주 후에 그녀의 바람을 갑자기 실현하면 그녀는 이 남자는 정말 내 말을 듣고 있었어. 하지만 나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끼게 돼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지연은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큰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를 언급했다면 즉시 가지 말고 다음 주에 오늘 갑자기 그 카페 생각나서 데리러 왔어라고 하며 데이트를 제안하세요. 이게 그녀를 설레게 할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 그녀가 이런 서프라이즈 처음이야 라고 하며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요약하자면 그녀가 좋아하는 걸 귀에 깊게 듣지만 즉시 행동하지 마세요. 대신 뜻밖의 순간에 그녀의 바람을 충족시키세요. 강함을 보여주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든 요청에 순응하는 대로 그녀의 투정에 굴복하지 마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당신이 투정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명확히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며 당신이 적절한 타이밍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녀가 투정하거나 요구할 때가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신비스러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비스러워지는지 이해할 거예요. 이 모든 팁을 실천하면 당신의 연애 생활이 훨씬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 더 많은 예시로 그녀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나도 제주도 가고 싶었어. 다음 휴가 때 같이 갈까? 대신 몇 달 후에 티켓을 사서 서프라이즈 하세요. 이게 진짜 신비스러움의 힘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계획했을 때 그녀는 이런 남자 처음 봐라고 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